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TSMC, 이 TSMC가 AI 수요가 지속될 거다. 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자, 오늘도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반도체 네. 오늘 후공정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파운드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주문 생산입니다. 쉽게 이야기했을 때 빅테크의 대부분은 팹리스 기업에 좀 해당이 되죠. 순수 반도체 설계만 합니다. 엔비디아처럼 퀄컴처럼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뭐 AMD도 마찬가지. 글로벌 파운드리를 처음에는 다 운영을 했었죠.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유일한 것은 인텔밖에 없습니다. 인텔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그런 거고 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유일한 기업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TSMC가 독주 체제를 계속해서 구축을 좀 하고 있고 미국의 빅테크의 대부분의 어떤 위탁을 만들고 있고 지금은 AI 가속기 싸움에서 엔비디아하고 TSMC가 협업체를 보이면서 질주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삼성의 위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다음에 HBM의 기술을 뺏기는 상황에서 또 SK 하이닉스한테 뺏기는 상황에서 삼성의 위기는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파운드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매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1위입니다. 엔비디아, 인텔, 정반대의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 점유율 아시다시피 TSMC 막강하죠. 뭐 대만에서는 TSMC를 호국 신산합니다. 신산이라고 하고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이다 할 정도로 거의 추앙받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되죠. 삼성이 13%더 벌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SMIC, UMC 그런 부분인데 중국 기업이 3위 올라가죠. 대만 기업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거의 독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사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TSMC하고 삼성의 격돌에서 기술력의 싸움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삼성의 특기가 뭐냐면은 새로운 신기술에 도전해서 성공을 해. 그 시장을 평정을 해. 이런 게임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전략은 좋다. 그러면은 3나노에서 2나노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1나노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현재 핀펫 방식에서 지혜 방식으로 어차피 가야 되니까 먼저 선점해서 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면은 이걸 하겠다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삼성의 패착,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3나노 2세대, 같은 3나노 2세대인데 삼성은 지혜 방식을 고집을 했고요. 지혜 방식을 상용화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2나노로 왔을 때는 뭐냐면은 똑같이 2나노로 경쟁을 내년에 하고 있는데 2나노 왔을 때는 TSMC에서는 뭐예요? 지혜 방식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은 이걸 시행착오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수율이라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나아진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싸움에 이제 25년에 이제 승부수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나의 방식에서 수율이 거의 안 나옵니다. 형편없이 안 나오는데 핀펫 방식의 3나노 공정 또는 5나노 공정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기술의 최고의 어떤 수율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간 것이 상당히 문제다. 인텔은 좀 제껴두고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TSMC는 1.4나노 개발한다는데 우리는 건너뛰고 1나노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선점하지만은 수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좀 있죠.
그다음에 공정 어떤 포트폴리오 보유수도 작고 여기서 결정적인 승부가 나기 때문에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수율이 안 나오니까 전부 다 TSMC로 다 넘어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은 지휘 방식이 뭐냐, 핀팻 방식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되지만은 가장 반도체 소자의 기본은 트랜지스터라고 이야기했죠. 트랜지스터의 현재 트랜지스터 하나의 트랜지스터의 하나의 커피시터는 이제 디램에서 오고요. 트랜지스터의 가장 기본은 게이트, 소스, 드레인 이 세 개의 세발 어떤 다리처럼 이게 세 개가 축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는 가장 반도체 셀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랜지스터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이제 부분인데 제가 뒷장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현재 소스 이게 이제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죠. 요거를 관통을 하는데 여기 게이트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공중에 떠서 하기 때문에 사면을 다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서 전선이 이렇게 세 가닥이 오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위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랜지스터 제조 방법 중에 현재 플래너리, 평면형입니다. 평면형에서 뭐냐면 게이트가 막고 있죠. 이걸 통과를 하는데 한 면만이 요거를 현재 그 제어를 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어가 좀 좁죠. 근데 지금의 핀팻 방식은 뭐냐면은 세 면 다 제어를 하는 거죠. 이게 게이트가 문이기 때문에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건너가는 드레인에서 소스 건너가는 과정에서 이 게이트가 차단하는데 3면을 차단하기 때문에 전압을 걸어서 3면을 차단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더 좋아요. 근데 이게 기술이 더 완벽해지려면은 현재 게이트 올 어라운드 사방에서 동시에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게이트에서 이게 떠서 이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죠. 완벽하게 통솔을 하기 때문에 가장 미세하게 될 수 있다. 트랜지스터 제조 방법의 혁신이다.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공법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많은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의 시간은 좀 더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뭐 내년을 좀 기다려 빠르면 내년입니다. 빠르면 그런 부분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와 TSMC의 또 구성들을 보시면은 2나노, 3나노, 5나노 뭐 이렇게 있는데 뭐 6나노, 7나노까지는 비슷비슷하잖아요. 많이 맡기잖아요. 근데 5나노, 3나노 가니까 거의 안 맡기고 다 떠나갔다는 이야기죠. 오랜 동기자 친구인 퀄컴만 유일하게 버텨주고 있고 전부 다 떠나갔어. 전부 다. 이런 부분이죠. 나머지 좀 고난의 공정이 아닌 것은 시장을 어느 정도 양분을 하고 있는 어떤 구조다. 거의 이제 처참할 정도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하고 TSMC의 어떤 파트너 수에 비교해 봤을 때 절대 이제 꿀리지 않는 IP, EDA 부분, 클라우드 부분, DSP, 뭐 디자인 하우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TSMC에 다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 삼성전자의 해외 공장의 동향을 보더라도 대만에서는 대부분 대만 위주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영적 리스크 때문에 일본하고 미국으로 빼라 해서 일본도 하고 있고 미국, 그러니까 TSMC가 우리나라에는 안 온 거죠. 삼성전자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삼성은 뭐냐면은 현재 한국하고 중국으로 진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서 이제 미국의 오스틴 공장, 테일러 공장은 중단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제대로 현재 시장의 파이가 안 커지기 때문에 삼성의 어떤 위기는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엔비디아하고 AMD가 GPU를 만들잖아요. GPU 자체는 AI 가속기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로드맵을 보시면은 쭉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통 스토리를 나눌 때 A100, A200, 그다음에 H100, H200 이렇게 나눕니다. 나머지 B100, 블랙웰,
그다음에 루빈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AMD도 맹렬하게 이제 추격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속기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이 싸움이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처리 속도를 하는 GPU의 처리 용량의 속도가 10년에 10배입니다. 그러니까 10년에 10배 정도, 아니, 10년에 100배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처리 속도가 기하급수로 올라가는데 D램의 어떤 그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D램이 거의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는 자동차 타고 날아가는데 하나는 자전거 타고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 갭이 심하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둘을 합치자. 메모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게 PIM, 또 PNM 이런 것들이 있죠. 한 몸이 돼서 가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대세다.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엔비디아가 뭘 꿈꾸느냐? CPU도 만들려고 하고 있죠. GPU도 하고 있는데 HBM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GH200 부분들은 CPU 자체도 같이 만들기 때문에 이걸로 수직계를 거의 완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계하고 파운드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CPU하고 GPU 그다음에 D램 각기 영역이 다 있었어요. 걸든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다 허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어떤 빅뱅의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엔비디아 아성을 깰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GPU 그다음에 GPU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돌립니다. 대량의 그렇죠. 여기를 이제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쿠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쿠다를 가지고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가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와도 호환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아성은 한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마지막 구원의 투수가 AMD라는 회사죠. 그래서 반 엔비디아 전선도 형성이 되고 반 TSMC의 전선도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하고 삼성전자의 마지막 키워드 우리도 좋다. 로직 반도체 칩에다가 현재 LPDDR을 해서 싸고 효력이 있는 것을 만들자 해서 간단한 로직만 해서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마하다. 그러니까 GPU까지 삼성도 도전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무한 경쟁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